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이제 부동산 대책은 원래는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자주 많이 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출 완화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 의무 내용 그런 내용들은 사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다룰 내용들은 세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나온 첫 부동산 대책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거는 세법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 이제 제목은 이렇게 있지만 그냥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이게 부동산 대책이에요. 이제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고 이제 참석자를 보니까 이제 경제부총리가 나왔고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이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행 2022년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21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2022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이렇게 매매가 없고 사실상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도 매매가 거의 없는데 공시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도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담을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훨씬 커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어쨌건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중요하니까 현행은 이런데 이제 개선안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제일 크죠. 사실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줄은 거 이거 40% 줄은 거지만 실제로 세액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40%가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추가되는 거죠. 원래는 11억인데 여기에 3억을 더해서 총 14억, 즉 공시가격이 14억이 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납부 유예는 언젠간 내는 거니까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중요한 거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실상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혼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사람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일정 요건을 주죠.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하면 비과세를 할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요건이 있고 상속주택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일부러 취득하는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시면서 이제 상속인이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이제 취득세도 그렇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그게 없었죠. 물론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와 일정 지분 비율 이하의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상 그거 적용되려면 정말 소수 지분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구제해주는 규정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이 좀 특이한데 이것도 같이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세 가지 주택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죠. 종전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이 2개 있는 상태에서 6월 1일이 지나가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으로 종부세를 낼 수 없고, 이거 중과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즉 조정대상 지역 내에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있으면 1세대 1주택은커녕 이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냈어야 됐거든요. 이때 일시적 2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 2주택, 즉 어쨌건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주택도 사실상 내가 이거를 취득하고 싶어서 취득하는 게 아니죠. 이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내가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공시가가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상속주택, 지분 비율이 40% 이하가 되면 이 주택은 이 5년이랑 상관없이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상속주택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마지막은 지방의 저가주택인데, 이 경우는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3개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의 저가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이 넘으면 안 되고요. 일정한 소재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소재지는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인데, 여기에서 읍면, 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요건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상속주택 취득자들은 사실상 작년에 굉장히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지방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건 이렇게 일정한 지방의 저가주택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주택들도 과세표준에는 합산해서 과세하되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것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수에서 빠지는 이제 주택이 열거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것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